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호호 안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저는 몸이 많이 아파서 잘 지내질 못했어요. 감기도 많이 걸리고 또 오랫동안 걸리고 목소리도 거의 한 몇 달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완전하게 목소리가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강의 올려주세요."라고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또 안부도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셔서 힘을 얻어서 오늘은 한번 강의를 올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려드릴 그 부분은 어떤 거냐면 관찰법에 대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교육 과정의 어떤 과정을 하고 그다음 평가 파트에서 이제 관찰법만 남았죠. 관찰법. 네. 많이들 어렵다고 "이 부분 올려주세요." 하시거든요. 관찰법처럼 쉬운 문제가 없어요.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관찰법은 사실 주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관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이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는 틀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관찰법은요.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자본이라고 하는 건 돈이잖아요. 관찰법에서 어떻게 자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찰법은요. 교사가 되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유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들이죠. 유아의 문제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유아들이 유아들의 어떤 생활에서 일상생활이죠. 당연히 모든 관찰법은 특별한 상황에서 관찰하면은 그건 관찰이 아니에요. 그쵸? 일반적인 생활에서 행동이 튀어나왔을 때 그게 바로 유아의 문제 행동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유아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건 유아의 뭐 특성이다 아니면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유아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뭐 하는 방법을 활동하고 생활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대로 지어서. 그쵸? 지어서가 아니라 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자본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죠? 유아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하거나 생활하는 모습을 무한 대로 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관찰법이에요. 근데 이 관찰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들어가기 전에 다시 우리는 이 관찰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 관찰이에요.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 속에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 관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반대는 비참여 관찰이 있습니다.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학급 안에 이걸 학급이라고 봤을 때 학급 안에 교사가 한 명 있잖아요. 이 교사가 유아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유아들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유아들을 자연스럽게 본대로 기록하면서 상호작용도 하고 유아들하고 대화하잖아요. 교실에 가면 교사가 유아들하고 대화 안 하나요? 말 안 하나요? "난 너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아이들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어 갔다 오세요." 라고 하고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떤 걸 도와줄까?"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면서 자 상호작용합니다. 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구성원의 교실 안에 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한 일원이 되어서 일원이 되어 유치원 학급의 일원이 되어 이거 뭐 학급의 일원이 되어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말로 뭐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학급의 일원이 되어 유아를 관찰하는 것을 우리는 참여 관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예요. 비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있었던 이제 유치원에는 대학 구석의 유치원이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 대학에 대학원생들이 그 유아들을 관찰하러 많이 옵니다. 논문 쓸 때 많이 오지요. 그러면 저희 학급에 제가 있고 저희 반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교사 시절에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사가 요게 이렇게 서 있어요. 연구자가. 대학원생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가지고요. 저희 유아 아이들이요. 이 연구자한테 가서 이래요. "선생님 누구세요? 뭐 하러 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써요?" 이런 말을 해도요. 그 연구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유아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거기에 답을 안 합니다. 상호작용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바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끼리 여기서 막 놀고 그다음에 여기서 막 노래 부르고 여기 대집단 모여 가지고 뭘 해도요 같은 위치에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정 거리 유지하며 관찰하는 사람. 비참여 관찰이라고 해요. 이렇게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찰하는 사람은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유아하고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좀 더 호의적으로 변하잖아요.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과 말을 해본 사람한테 누구에게 더 먼저 도움을 우리가 주게 되나요? 그쵸. 말을 해본 사람한테 더 호의적인 마음을 더 갖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평가에서도 좀 더 좋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주관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예 비참여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유아들하고 상호작용도 안 하고 아이들이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관찰법은 나누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찰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모든 관찰은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관찰을 중심으로 해서요. 전과 후로 나누어지죠. 그쵸?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하면 되겠어요? 여기 뭐 관찰하는 거 먼저 해 볼게요. 관찰은 아까 보세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까 제가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찰에는 관찰과 다시 기록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록을 즉시 합니다. 그쵸? 기록은요. 즉시 해야 돼요. 즉시. 즉시 기록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쵸. 어떻게 기록한다?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도 주관적으로 교사가 자랑스러워 보이는 민주에게 그 자랑스럽다는 건 교사의 주관성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오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록은요.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즉시 기록합니다.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머릿속에다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기억하다 보면은요. 그게 객관적으로 써지지가 않아요. 기억이 순간에 우리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쵸? 헷갈릴 때도 우리는 그것이라고 믿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을 오류를 범하기 위해서 바로 기록하고 꼭 반드시 글로 기록합니다. 혹은 뭐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찰은 뭘로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글로 한다면서요. 그럼 손으로 써야죠. 네, 손으로도 합니다. 또 뭘로 하죠? 눈으로도 봐야죠. 그리고 또 뭐를 해요? 유아들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듣기도 하고.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귀로 듣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면서 자, 감각을 이용합니다. 감각을 이용하여 관찰합니다. 그쵸? 눈으로만 관찰하지 않아요. 소리로도 들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우리 관찰에 대한 내용을 적은 거예요. 됐죠? 그럼 관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관찰 전에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목표라든지 왜 이것을 관찰해야 되는지 이 연구자가 왜 관찰해야 되는지를 저희한테 오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유아, 어떤 타입의 유아를 관찰할 건지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 관찰할 건지, 어떤 기록을 할 건지, 영상으로 기록할 건지, 수기로 기록을 할 건지, 뭐 사진으로 기록을 남길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 온단 말이죠. 자, 여러분 목장 방이라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목장, 방. 목장이 뭐예요? 목장. 동물을 기르는 그런 곳을 목장이라고 하잖아요. 관찰에 관찰에 목적을 설정합니다. 됐죠? 이 중간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빼고 세 가지 목장방. 장은 뭐예요? 어떤 장면을 관찰할지 관찰 장면을 설정합니다. 됐죠? 안 어렵죠? 그다음에 뭐를 해요? 여기 보세요.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록할 건지 기록 방법을 설정합니다. 됐죠? 목장방. 가운데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행동을 관찰할 건지 관찰 행동을
설정합니다. 선정합니다. 선정합니다. 이런 말도 되고요. 표집합니다. 이런 말도 됩니다. 자, 표집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관찰 행동을 선정합니다. 어떤 행동을 예를 들어서 친구랑 꼬집는 행동을 관찰할 건지 아니면은 친구하고 웃는 모습을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관찰할 건지 협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건지 우리가 정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관찰 행동 설정, 관찰 행동 표집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관찰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쵸. 우리가 관찰한 다음에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세 가지예요. 추론하는 거. 자, 예전에 저희 반 유아 중에서요. 한 유아가요. 어 검정 쌀만 나오면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 아이의 행동을 쓰고 마지막에 한 줄 제 의견을 씁니다. '이 아이는 검정색을 싫어하나 보다.' 이게 바로 추론인 거예요. 뭐예요? 행동의 원인, 그다음에 목적 등등을 추측해 보는 거예요. 추측해 보는 거.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행동의 원인이나 목적 등을 추측해 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우리는 평가를 해야 돼요. 어떤 평가를 해요? 그 행동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유아의 행동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부여하는 거죠. 행동의 가치를 부여한다. 행동에 대해 가치를 부여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요.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죠. 우리 계정누리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유아들을 관찰하고 나면 관찰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활용하기 위해 활용해야 돼요. 활용하지 않고 기록만 해 두고 평가만 해 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유아의 행동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를 좀 우리가 일관성 있게 부모와의 부모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활용한다든지 어떤 것이든 활용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활용을 하냐면요. 유아 평가를 하거나 그다음에 또 뭐래요? 부모 면담 때 면담을 하기 위해서 관찰 많이 하잖아요. 그쵸? 부모 면담에 활용하거나 또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의 반영 이런 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반영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교육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반영 다 같은 말입니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법을 사용합니다. 관찰법은 관찰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이 내용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제가 써 놓은 이 모든 것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찰자의 오류, 관찰에서 있어서 관찰자의 오류가 있거든요. 그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